상담 당일날 오기로 한 상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상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지요.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때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좀 빨리 해줬다면 이분이 살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좀 빨리 해줄 걸 그랬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은 일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과 윤리, 도덕 등을 벗어난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고, 이런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일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장모가 사위랑 붙어 먹거나, 시부가 며느리를 건드리거나, 부친이 딸을 건드리거나, 아들이 모친을 건드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TV에 나오는 작가들이 쓴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십수년간 해온 사주 상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지 유튜브가 잘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서들 눌러주십시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1만 5천여 명 정도를 상담했고, 이분들에 대한 상담 기록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상담 개수를 좀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적게나마 계속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유튜브를 포함해서 개인 SNS 등에서 말하는 걸 보면 본인이 10여 년간 10만 명을 상담했고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을 상담했다는 등의 그런 내용들을 볼 때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보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면서 참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계산만 해봐도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만 명을 계산해보면 10년이면 일수로 3650일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나누기 3650을 해보면 하루에 상담을 하는 수가 거의 30명 가까이 나올 겁니다. 한 25이나 27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루에 그 정도의 사람을 상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담당 5분이나 10분 정도씩 상담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사주를 적는 데만 해도 5분이 넘게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십수년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매일 밤 12시나 01시에 퇴근을 하면서 상담했던 상담자 수가 1만 5천여 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 개수가 줄었다는 말은 상담 예약이 줄었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도 대기자는 많은데 저 스스로, 저 자체가 그냥 상담 개수를 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하루에 10개를 했다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상담이 너무 힘들고 빡셉니다. 상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가 빨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현재는 스스로가 좀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솔직하게 제 심정을 표현해 보자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표현을 더 강하게 하면 했어야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매일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상담을 그냥 대충 해주고 마음을 담지 않는 그런 기계적인 상담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지치지 않았을 건데, 제 성격 자체가 좀 별나다 보니까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상담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전보다는 그 상담 개수를 조금 줄여서 제가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 신청을 주시더라도 대기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정말 사안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에게는 미리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나 상담자에게 아주 사정이 급박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상담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괜한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이나 임신부나 장애인 같은 그런 노약자분들에게는 대중교통에서도 자리도 양보하고
그런 각종 사회적 배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블로그 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담료도 다 받은 상태로 예약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상담 당일날 오기로 한 상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상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지요.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때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좀 빨리 해줬다면 이분이 살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좀 빨리 해줄 걸 그랬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은 일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의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실 강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는 거짓말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 강의 자료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합니다. 며칠이나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몇 달 정도면 마무리를 하겠지만 제가 상담도 해야 하고 유튜브도 해야 하고 수업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상담 개수를 좀 줄이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좀 더 쳐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담 개수를 줄이면 매출까지 줄어서 당연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000원 벌다가 5,000원 벌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짜증나겠지요? 하지만 이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제가 올해 병원연과 내년 정미년에 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주 명리학 관련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유튜브로 시작하는 바람에 이것도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 실제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만 현재 멀리까지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머리가 커진 상태에서 배우다 보니까 예전처럼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크게 절실한 아쉬움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나 제대로 하자, 하던 거나 똑바로 하자, 지금을 잘 유지하자 등의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배가 불렀다고 할 수 있죠. 마음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현재 제 상태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그러니까 댓글이나 카톡으로 너무 목조르기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주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주 상담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사 문제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문제 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재물 문제, 그 다음 인연 문제, 그 다음 직장 문제 등이 가장 많고 순서는 방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과 윤리, 도덕 등을 벗어난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고 이런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일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장모가 사위랑 붙어 먹거나 시부가 며느리를 건드리거나 부친이 딸을 건드리거나 아들이 모친을 건드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TV에 나오는 작가들이 쓴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말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부친이 자신을 건드렸는데 저는 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의 보편적인 일반 상식에 반하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아들이 모친을 건드렸을 때는 모친으로서 아들을 지켜야 하므로 아들이 죽일 놈이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간에 아들을 지켜야 할 모친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친의 그런 마인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앞서 말한 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참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맞고 손님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앞에 말한 사례를 보면 사위가 장모를 건든 게 아니고 장모가 사위를 건드려서 집구석이 완전 콩가루가 됐는데도 딸하고는 완전 원수지간이 됐겠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서 비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밖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저는 이런 거조차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 중에 그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저한테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아서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데에서 제가 힘겨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의심병이 좀 있는데 더 사람이 안 믿어지고 세상 자체가 더 삐딱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할 시에는 당연히 그들의 편에 서서 하겠지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상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노?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사례들은 수위로 보면 아주 강력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아주 일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이게 100편짜리 소설이라면 아직 1편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하는 분들은 상식과 윤리, 도덕, 법, 규범 이런 거 등은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즉 도둑놈한테는 도둑질이 잘 되는 게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상담을 하는 저는 이 도둑놈이 도둑질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오늘 검거될 수 있으니 동남방으로는 가지 마라. 서구나 북구 쪽이 좋겠다. 한동안은 잘 안 되겠다. 오늘은 조심해라. 등등을 말해주는 게 저의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잘 됐고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는 형사나 검찰이나 판사들이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명리적인 조언과 인간적인 조언은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만 제 말을 듣고 행하는 주체, 즉 그에 대한 판단은 손님의 몫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담자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것이 실제 이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 자연 그대로의 사람도 동물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복잡한 머리가 조금은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1차원적으로 본다면 동물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는 조금은 다른 동물인 인간으로서 교육을 통해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하고 자제하고 사는 것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 다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매국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이들도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높은 교육 수준에서 비롯되는 자신, 즉 우리 인간의 양심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상담하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거 하나를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사례들을 공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개인정보 공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특정이지 않습니까? 사주가 공개됐다? 사주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왜? 그 날짜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1950년대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를 보면 동일 사주가 150여 명에서 많게는 200여 명 정도로 봅니다. 거기서 남녀가 반반으로 나뉠 거니까 대충 계산이 되지요. 그 세대 뒤로는 서서히 줄어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공개는 절대 개인정보의 공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블로그에 썼던 명식들은 모두 손님의 동의를 얻은 명식들이므로 논할 게 없습니다만 상담자가 특정될 만한 정보 취급이나 이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즉 성함이나 직장명, 거주지역 같은 그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사주를 상담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술사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은 죽을 때까지 함구해야 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손님과의 둘만의 약속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도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와 의리, 즉 신입니다. 1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주를 본다는 거는 사람을 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는 대상이 그냥 일반인부터 사회 각층의 고위직까지 심지어는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각종 공인들 등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너무나도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마주한 너무나도 다양한 고충들, 고민들 등을 상담하려면
우리 상담자 개인의 사회 전반적인 경험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 상담자의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런 사회 전반적인 기본 지식 등을 겸비한 만능적인 상담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시장에서 배추를 파는 아줌마를 상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과 그런 채소, 야채 등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상담자는 제게 편안함과 친근감을 더욱 느낄 수 있겠지요. 어떤 상담을 하든지 간에 상담이 더 잘 될 거라는 말입니다. 또 증권사의 유명 애널리스트를 상담한다면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증권 시황 등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분과 훨씬 가까이에서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세상 공부와 사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젊은 분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너무 젊은 상담가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같은 세상의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등을 두루 경험한 상담가가 상담에서도 당연히 유리하고 손님에게도 깊이 있는 상담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으면 무조건 별로고 무조건 나이가 많아야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주를 본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를 풀이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우리가 모두 어려워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깨달아서 이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사주적인 조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자들의 다양한 경험칙들로 얻어진 그런 뜻깊은 통찰을 바탕한 조언들도 전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여러 말씀들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 분들에게 이 공부를 가르쳐 보면 이 사주 공부, 이 명리학 공부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공부가 아니라 길게 보면 1년 이상, 그 이상을 봐야 하는데 이 공부를 치고 나가는 힘이나 동력이 인생의 고달픈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또 그 고달픔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지구력 있게, 더 깊이 있게 잘 해가는 것 같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도 반대의 분들보다는 더 잘하시는 거를 많이 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공부에 대한 지식이나 사주를 보고 사주를 푸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전달하겠지만 저는 제가 이 공부를 해오면서 또 사주를 상담하면서 또 수많은 제자분들을 가르쳐 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그 세월의 여정들을 솔직하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고 사무실에 난방기를 안 틀어도 괜찮을 정도로 기운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 사주 공부, 명리학 공부 다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하신다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운이 좋으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잘 사는가? 또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말인데 인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진짜 이 말이 맞는가?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어서 눌러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